자, 오늘 그 모델링 수업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이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스탁플로우 다이어그램이죠. 제가 오늘 요거를 갖고 오는 목적은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에 이 상상력을 좀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 이 셰익스피어 햄릿 모델링을 갖고 온 거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 유명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Simulating Hamlet in the Classroom이라고 이게 92년도에 세계 시스템 다이내믹스 리뷰, 그러니까 시스템 다이내믹스 리뷰지에 정식으로 실린 국제 저널에 정식으로 실린 논문인데 이 파멜라 리 홉킨스란 분이 영어 선생님이에요. 여기 써 있죠, 왼쪽에. 그래서 영어 선생님으로서 이 시스템 나이스를 배우시고 수업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셰익스피어 햄릿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보면 왜 내가 이런 수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정말 가슴 구구절절 그냥 감동의 물결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지역은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마약을 들고 다니고 총을 들고 다니는 아주 험악한 지역인데 그런 그런 학생들한테도 이 모델링을 활용한 인문학 교육을 해 보니 아이들의 태도가 확 달라지고 뭐 이렇다 뭐 그런 데 감동의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아주 묘한 매력이 모델링을 통해서 더 증폭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제이 포리스터 교수가 이 논문을 극찬합니다. 극찬. 그래서 할 때마다 뭐 어디 연설할 때마다 교육자들 만날 때마다 극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논문이 있다는 것은 알고 근데 이 논문을 제이 포리스터가 그렇게 칭찬을 하니 한번 파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고맙게도 이렇게 스타플로 다이어그램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도 되어 있는데 이퀘이션이 어펜딕스로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네, 어펜딕스로 이퀘이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이제 스텔라 옛날 버전이긴 한데 이렇게 기본적인 스텔라 문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텔라 하기 전에 벤심으로 이걸 한번 좀 구현해 봤었고 그 벤심 다음에 이제 스텔라에서도 이제 구현을 해서 온라인으로 올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무료로 공유하고 그러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근데 제가 요 버전을 재현 복제를 하면서 어, 아쉬운 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는 좀 아쉽게 된 그건데 여기에 이퀘이션에 보면 유닛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이게 또 저한테 또 눈에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모델은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은데 제가 버전 2라고 이름을 좀 지으면서 유닛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변수들이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제가 단위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이 모델 전체 모델 세팅이 되어 있죠. 음, 네, 그러면 일단 원래의 섹스피어는 2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0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0에서 24까지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장으로도 이야기가 안 끝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이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셰익스피어 햄릿 원래는 없었던 21, 22, 23, 24장의 다이내믹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밑에 보면 제가 일부러 타임 유닛을 month, day, year 이런 걸로 안 하고 장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상력, 시간이란 단위마저도 얼마든지 이렇게 비계량적인 것도 할 수 있다. 다만 이게 논리를 알아야죠. 시계열, 이거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면 1장, 2장, 3장, 4장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명심해 주시고 그래서 어, 독특하게 타임 유닛을 제가 이렇게 장면을 했다는 거. 나머지는 뭐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네요. 여기서부터 분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장, 즉 20장에 걸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크게 하나는 그 사건, 사고가 증거라는 점수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의 그 내용들이 그 1장, 2장, 3장 각각의 복수할 기회로서 평가되어서 계량화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참여자들이 뭘 하는 거냐면 각 장의 사건들이 주어졌어요. 약간 컨스턴트 베리어블처럼. 그래서 제가 문장으로 소개합니다. 1장의 요약 세 줄짜리. 1장, 2장, 3장, 4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거를 보고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클라우디스가 이 사람이죠, 그죠? 네. 삼촌이에요. 섹스피어 그러니까 햄릿의 삼촌인데 이 삼촌이 아빠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하는 그래서 막장 드라마죠. 네. 그래서 그것이 열받아서 그런 증거가 햄릿으로 하여금 이 복수심을 증가시키는 걸로 변환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장 장장의 사건들이 햄릿의 입장에서 이 정도 사건이라면 삼촌의 죄악이야. 죄악의 증거로서 되는 거야라고 점수를 매겨요. 참여자들이. 그래서 이 각 모든 별로 이것을 합의해서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량화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문학적인 이 상상력이 증폭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것을 계량화해서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증거로 몇 점짜리냐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팀 모든마다 다 달리 평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야, 그 정도 사건인데 증거로서 몇 점이겠니? 0점이야? 아니야, 0점은 아니야. 7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건에 대해서 야, 그 정도의 사건, 그 정도의 장면에 일장의 장면의 내용을 보면 야, 햄릿의 입장에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로서 몇 점이 되겠느냐? 판단이 다 다른 거예요. 해석의 문제인 거지. 네, 그래서 여기서도 해석을 해서 다른 계량된 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도 해석의 문제가 대입됩니다. 어, 정답이 없고 상상력을 마음대로 동원해서 해보는 거죠. 민세린 학생 예전에 이거 했었나? 네, 했었습니다. 그치, 그치. 네, 네네네네. 예전 생각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자, 그래서 이걸로 끝나요. 참여자들이 할 일은 이게 끝. 어떤 각 장의 내용을 들어보고, 읽어보고, 이 정도라면 기회가 몇 점짜리야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의 점수가 아니라 합의해서, 모든 별 합의해서 계량화합니다.
또 증거로서의 점수로 전환시킨단 말이죠. 이게 끝이에요. 참여자리 할 일은.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값은 각 장의 사건이 되는 것인데 각 장의 사건을 받아서 그 비, 비선형 데이터로 1팀은 이런 식의 결과를 보였고 여기 보면 와 1팀부터 10팀까지 있습니다. 2팀은 이러한 변화, 3팀은 이런 식으로 1장부터 20장까지의 해석한 결과물들이 저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퍼레이터인 제가 이게 1장에 몇 점, 2장에 몇 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값은 이제 이것이 증거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보면 처음에 초기 값은 0인데 새로운 증거가 들어오는 거죠. 인플로우가 돼서 차곡차곡 증거가 쌓이는 거죠. 자, 이 증거가 쌓이면 이 증거가 분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새로운 분노 유발이 된다는 뜻이죠. 인플로우니까 새로운 분노 유발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 그런 식으로 새롭게 분노가 추가가 되면 예, 분노가 쌓이겠네요. 자, 분노가 쌓이면 행동을 옮겨야죠. 네. 그래서 이 분노가 쌓이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게 복수 실천이라는 걸로 영향을 미치는데 말이 복수 실천이지 그 공학적인 개념은 클라우드에서의 존재 값이 빠지는 거예요. 0이 되게 만들어준.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클라우드에서 존재 값을 보면 1이에요. 그러니까 1이 쭉 유지되다가 아웃플로우 영향을 받아서 뭔가 변화가 되겠죠. 그 변화되는 값이 바로 여기 보면 if된 함수로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에서 존재 값이 아웃플로우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는 거죠. 예. 클라우드에서 존재값 통째로 빠지는 거니까. 그 얘기는 죽는다는 것이고 이거를 이 모델에서는 인문학적으로 해석해서 복수 실천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의 지금의 흐름을 보셔서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도 이 네이밍 변수 네이밍을 이런 식으로 재해석 리네이밍을 할 수도 있겠구나. 오리지널 복수 실천의 오리지널 의미는 클라우드 이스 존재 값의 감소예요. 그죠? 예, 감소인데 그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게 복수 실천 또는 죽음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증거가 재해석이 되어서 입력이 되면 새로운 증거로 차곡차곡 쌓인다고 했는데 이게 오래된 증거로도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시간이 지나면 오래된 증거로 전환되더라. 왜 전환되게끔 만들었냐? 그 이유는 예전에 가졌던 증거가 여기 새로운 분노를 유발시키는 데 미치는 가중치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그것이 복수심에, 복수심 유발에 미치는 영향과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그 사건이, 그 증거가 새로운 복수심 유발에 미치는 가중치는 다르지 않겠어요? 어, 디자인하기에 따라서 오래된 증거가 더 열받게 만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그 가중치가 어, 이게 0.5, 이게 1 이런 식으로 오래된 증거가 미치는 영향은
새로운 증거에 비해서 절반의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전환율. 여기 돼 있네요. 그쵸?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분노 유발을 미치는, 여기는 제가 전환율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유닛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유닛을 보면 복수 퍼 증거 퍼 장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장면의 한 증거가 복수로 될 때는 얼마로 전환시킬 거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추가로 조정한 겁니다. 원 오리지널 버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뭐 전환율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추가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원전에는 없던 거를 제가 집어넣은 거죠. 왜냐하면 유닛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같은 상황처럼 교육하기 위해서라도 유닛과 그러니까 이 유닛과 저 유닛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 이야기는 전환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수식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따로 빼냈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증거가 오래된 증거로 됐고, 이 분노도 사실은 자연 감소도 있을 거예요. 냅두면 저절로 분노가 사라지는 거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같은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감소와 위에 있는 감소는 다르죠. 아래에 있는 감소는 자연 감소야. 냅두면 저절로 사그라지는 건데, 위에 있는 감소는 복수에 성공했으니까 이젠 됐어 하면서 분노가 줄어드는 그 상호작용을 얘기한 거죠. 피드백을 표해서 위에서 까만색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디자인된 거죠. 이 수식 하나하나보다 이 수식에서 여기에서 보면 복수 실천, 복수 실천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분노에서 영향을 받았고 두 번째는 기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복수라는 행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얘긴즉슨 내가 아무리 절호의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복수할 마음이 없으면 복수 안 하잖아요. 얘기죠. 또 정말 철천지 원수, 즉 불구대천의 복수심이 분노가 마구마구마구 차 있어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복수 실천을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은 AND 조건이에요. 둘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여기 원본에는 이 스레스홀드, 임계치를 디자인해 놨어요. 임계치. 바로 어, 분노 임계치. 어느 정도 차고 넘어가야 행위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기회 임계치. 어느 정도 기회 임계치가 어느 정도 넘어가야 아, 소위 이 진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계치를 적용했다는 것도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인 거예요. 워낙에 이 임계치가 여기에서는 95점, 이거는 기회는 9.5로 되어 있는데 원전에서는 이 임계치가 따로 빼지 않고 어디 보자. 따로 빼지 않고 여기 보면 death에서 이 수식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저는 이것을 95, 9.5라는 요 숫자를 바깥으로 끄집어냈어요. 그 이유는 그거를 컨트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보고 싶어서. 예, 그렇게 디자인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구조에서 어,
여기는 짜잔 지금 원래 10개 팀의 다양한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한 5개 팀 정도만 각각 다른 입력값을 저기 했었고 여기 보면 11번 데이터를 보면 음, 실제 분노 데이터.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려고 할 때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값도 있는데 동시에 실제 데이터의 그 변화도 같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 어떤 거냐면 나의 모델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검증으로서 예컨대 올해가 2024 올해가 2024년이에요. 그러면 과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실제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구조를 만들었어요. 스타플로다의 구조를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시점을 10년 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10년 뒤 2034년까지 총 20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나 시뮬레이션 결과 값의 역할은 내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실제 데이터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델은 괜찮은 거야 라는 근거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러한 모델이 앞으로의 10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해. 이런 컨피던스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컨피던스에 대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일단 첫 번째, 모델이 유닛 에러가 없다. 유닛 문제가 즉 논리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그건 기본의 기본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히스토리컬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유사하게 간다. 따라서 내 시스템의 구조는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세 번째는, 세 번째, 컨피던스를 내가, verifying, 이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는 이 민감도 분석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구조의 여러 베리어블들, 컨스턴트 베리어블들, 이렇게 레인지를 두고 실제 0.5인데 만약 0.1에서 0.8 사이로 이 값을 왔다 갔다 한다면 시뮬레이션의 결과값은 어떤 식으로 이 밴드를 형성하면서 달라지느냐. 이 몬테카를로 보면서 다별량 시뮬레이션 결과 이런 저 무슨 띠를 이루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소개를 좀 하게 되죠. 말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좀 보여드리죠. 방금 세 번째 이야기. 어디 보자. 오케이. 네. 센시티비티 어널리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 변수의 값의 범위, 레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이, 로우 이런 식으로 최대 6, 최소 1, 최대 4, 최대 0.25 이런 식으로 레인지 각 변수들이 실제 이렇게 변했다 치자 뭐 이런 거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좀 더 가볼게요. 이거예요. 이거네요. 이런 식으로 미니멈, 맥시멈으로 이 값들이 이런 식으로 변했다 치자. 그래 봤자 변화는 요 밴드 안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 전체 시뮬레이션의 시뮬레이션 결과의 어떤 변화의 양상은 내가 보여줬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 모델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주지 않았을 때의 나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사실 이런 거였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빨간 게 리얼 데이터고 파란색이 시뮬레이션에 의한 변화 양상이에요. 따라서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봐라 말이지. 이 시점에서 실제 시뮬레이션 했던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과거의 히스토리컬 데이터와 나의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비슷하게 같기 때문에 내 모델은 컨피던스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다. 앞서서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앞으로 보여주는 이 미래상에 대해서는 좀 신뢰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한 번 더 나의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까 센서티비티 어널리시스,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이런 변화들이 실제 이런 식으로 밴드를 형성하면서 음, 변화된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요. 네, 아까 그 출렁이었던 것이 이 통계적인, 그러니까 랜덤에 의해서 통계적인 범위, 그러니까 100%, 75%, 95%이 얘기는 이렇게 레인지로 시뮬레이션이 왔다 갔다 왔다 랜덤으로 변한다 했을 때 이건 안 봐도 비디오 100%이 범위 안에 다 들어온다. 100%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안 봐도 비디오다.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희박하지만 50%의 통계적인 확률로 요 밴드에는 들어와요. 그런 뜻이에요. 예, 이렇게 리딩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다별량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다음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실제 데이터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직접 그 같이 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그래서 여기에는 실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예, 까만색이 제가 따로 입력한 실제 데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까만색이. 그리고 예, 다양한 그래프, 여기는 그 다양한 그래프들이 모둠별로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한번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지어보고 있어요. 자, 어디 봅시다. 이렇게 지우고 뿅. 그러면 여러분 이 어레이 계층 구조를 들어가지 않은 그 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해 보세요. 예. 어, 자, 요거는 여러 팀이 없는 딱 하나의 팀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 각장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입력값만 있는 상태인데 여러 팀이 있다 생각을 한다면 이걸 계층을 어떻게 나누냐? 어, 강정 씨 오디오를 꺼주세요. 본인 오디오. 자, 모델에 가서 어레이 에디터를 클릭해 주세요. 있나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다 나왔어요? 강지영 선생님? 됐어요? 네,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모두 다 따라가게끔 할 거니까 이건 직접 해봐야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모델 클릭하고 어레이 에디터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소위 이게 디멘전 여러 계층, 여러 층, 여러 레이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냥 이거는 이름을 정하시면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
뭐 예컨대 모든 별, 모든 별, 뭐 합의된 결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자, 그러면 한 5개, 세 팀 정도만 해볼게요. 그러면 사이즈를 뭐 3개 한다. 그래서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뭐 했냐면 모델에서 어레이 에디터에서 이름을 정했고 인덱스드 파일을 그냥 넘버로 그대로 해놓은 상태이고 사이즈는 3으로 해놨어요. 넘버링 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 클라우드에서의 죄악을 드러내는 새로운 증거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여기 안 나오는구나. 아, 자, 밑에 하단에 보시면 끝에 우리는 여태까지 수식과 그 다음에 비선형 데이터 입력하는 데 신경 썼었잖아요. 세 번째, 원판이 여러 개가 겹쳐 있습니다. 그쵸? 바로 그게 어레이예요. 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맨 위에다가 어레이드 클릭을 하시고 모든 별 합의된 결과를 오른쪽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오케이 하시고 어레이를 명령해 준 거죠. 야, 너 변수는 어레이의 명령, 어레이 할 거야. 음. 그래서 다시 비선형 데이터, 그래피컬 펑션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아까 없었던 apply to all 이라는 게 나와요. 저 녀석 자주 나옵니다. applied to all. 왜냐하면 모두 다 적용된다는 뜻은 내가 어뢰에서 1팀, 2팀, 3팀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야, 그거 필요 없고 다 똑같이 적용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해볼까요? 네. 그러면 1팀, 2팀, 3팀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시뮬레이션 돌아가나? 한번 해볼까? 네. 해보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리면 결과가 나올까? 네. 일단 여기서도 보면 그래프가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음, 여기서는 아직 지적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냅두고. 네. 그럼 겉으로 보기에도 여기에도 그래프 라인이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적용됐으니까 똑같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팀마다 다른 거를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니까 이거를 apply to all을 해제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와 1, 2, 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직 입력하지 마시고 나중에 뭐 해보시고 다시 어레이 세팅으로 다시 갈 거예요. 모델 들어가서 어레이 에디터 들어가셔서 자, 이 넘버로 알아서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뭔가 직관적으로 이걸 어, 명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더블 클릭하면 라벨, 예, 레이블을 붙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레이블 클릭을 하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바로 엘리멘트 1, 2, 3가 나오네요. 이거 더블 클릭하면 이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1 모듬, 2 모듬, 3 모듬.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처럼 그냥 넘버링 1, 2, 3, 4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도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막 디자인하다 보면 이 숫자가 무슨 의미지? 헷갈릴 수가 있고요. 네. 또 이것이 이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데 바로 음, 그러니까 그래프의 범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주시고요. 음, 다시 돌아오면 1 모듬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1, 2, 3 모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 모듬 해놓고 2 모듬도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똑같은 적용을 아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입력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는 초기화시키는 게 좋아요. apply to all 해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초기화. 예컨대 초기화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걸 해지하면 뭐 해체하면 다시 1모드부터 입력하면 되죠.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라인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포인트를 클릭해서 정확하게 넣을 수도 있겠죠. 음, 뭐 이 햄릿 모델링 수업에서는 일부러 1장에 몇 점, 2장에 몇 점, 3장에 몇 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 포인트는 25개로 해서 일부러 1점 얼마, 2 얼마, 얼마 입력하게끔 해놨긴 해요. 그래서 어차피 뭐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은 포인트로 바로바로 입력하거나 그래프로 그리거나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지금 연습이니까. 그래서 이거 뭐이니? 이거 그래프 칼에 이렇게 해서 1모드, 1모드, 2모드, 3모드 했다 칩시다. 됐죠? 그래서 이쪽은 끝냈고요. 자, 똑같이 1, 2, 3 모둠에 적용되는 것이 복사할 기회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 더블 클릭하고 복사할 기회. 여기에도 밑에서 세 번째, 네, 세 번째 어레이 클릭해서, 그래서 이미 이 모델에서 사용됐어요, 주인님. 알려주네요. 아하, 그렇다면 어레이를 여러 세트를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세트. 예컨대 여기는 모든 별 합의된 결과 있는데 뭐 또 뭐가 됐든 하면 되죠. 근데 제 경험상 어레이를 하나 이상, 그러니까 한 세트 이상 하는 경우는 아직은 못 봤어요. 예. 할 수는 있으나 너무 복잡해지니까. 네,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available dimension 사용 가능합니다, 주인님. 쓰실 거예요? 나 쓸 거야. 그래서 chosen으로 선택된 디멘전을 넘기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어, 비선형 데이터 입력 창으로 와서 다시 apply to all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아마 10점이 아니라 0에서 10으로 한번 바꿔주시 다시 apply to all로 다시 가서 10으로 바꾼 다음에 해제하면 1, 2, 3 모두 다 맥시멈이 10이 됩니다. 아, 자, 이 상태에서 뭐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2모드, 3모드 이렇게 해서 완성. 인밸리드 또 실천 합의된 결과 모든 별 합의된 결과. 이거는 나중에 아, 하기 이게 지금은 자연스럽게 인밸리드 이퀘이션이 나올 거예요. 음, 왜냐면 지금 저기 멀리서부터 뭔가 계속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완성이 좀 될 겁니다. 네, 놔두시면 되고. 자, 자, 이제 이것이 모든마다 어레이가 됐기 때문에 얘를 받은 얘도 복수 실천도 어레이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맞물리가 됩니다. 밑에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예, 교수님 화면 증거. 공유가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위치 괜찮아요?
네,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면, 여러분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왼쪽 하단인데 화면을 가리시지는 그럼 않습니다. 바꿀게, 바꿀게. 그러면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오른쪽 하단에 계십니다. 오케이,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음. 자, 이제 왼쪽을 보면, 좀 공유를 뭘로 한 거지? 오케이, 이걸로 해야지. 오케이. 자, 이쪽을 보면, 네, 어레이된, 그 어레이된 말을 우리말로 뭘로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 게- 이 여러 층의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받은 얘도, 스탁도 여러 층으로 그걸 받아서 표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어, 어레이가 나오죠. 예. 그래서 위에다가 어레이드로 해주시고 이거를 모든 별을 예, 사용해서 이렇게 다 일일이 이렇게 좀 찾아서 해줘야 돼요. 자, 해볼까요? 그래서 계속 가서 네, 이것도 네, 이것도 역시 얘는 보니까 봐요. 자동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자동방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자동방이 됐어요. 그죠? 근데 즉 앞에서 요 스탁을 어레이 한 것은 어레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나의 선택 여지가 달려 있는 거네요. 예. 선택 여지가 있는 건데 그게 결정이 되는 순간 아웃플로우는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오래된 증거도 어레이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것도 역시 어레이로 이렇게 넘겨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어? 자, 그래서 양쪽에 어, 그러니까 여러 층의 데이터가 영향을 받아서 얘가 달라지네요. 그죠? 그러면 네, 얘도 클릭을 해서 또다시 얘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 나는 선택할 거야. 어레이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넘겨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아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하기 전에는 여기 보시면 뭔가 주인님 좀 껄쩍지근한 거시기 한 게 있어요. 뭔가 에라 비슷한 게 있어. 주인님이 챙겨야 할 수식이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얘가 수식으로 뭐라 뭐라 하고 있네요. 그죠? 그 내용인즉슨 모든 별 합의된 결과라는 그 어레이를 쓸 법한데 안 쓰셨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레이에서 요거를 선택하고 실제 쓸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복수심, 이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 층의 데이터가 인플로우에 적용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을 받은 스탁도 여럿이 어레이로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은 자동방으로 결정 나 버렸습니다. 어레이 표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면 그쵸. 이게 음영 처리된 거니까 선택 여지가 없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받아서 복수심도 어레이고 복수할 기회도 어레이예요. 이것을 받은 복수 실천이라는 요 수식도 역시 어레이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일로 그쵸. 이렇게 해서 넘겨서 이렇게 해주면 와, 유닛 다 사라졌습니다. 유닛 에러가 다 사라졌어요. 네. 이렇게. 네. 자, 여기서 뭐 마무리가 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점이 생기는 게, 어, 클라우드에서 존재감 역시, 클라우디오스도 존재값이 모든 별로 달리 적용돼야 되잖아요. 얘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어레이로 바꿔주시면 되죠. 이렇게. 만약에 아까 얘를 스탁을 먼저 했더라면, 스탁을 먼저 어레이로 했다면 복수 실천의 요구는 이렇게 자동방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스탁이 어레이로 결정되는 순간 얘가 또 말썽을 부리네요. 그도 그럴 것이 저 스탁으로부터 영향받는 변수인데 지금 세 팀의 어레이된 데이터가 나한테 오는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주인님 물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레이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뿅. 네. 그래서 완성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자, 자, 이 맨 위에는 복수심의 변화, 복수심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스탑, 복수심을 클릭해서 이렇게 넘기면 물어봐요, 얘가. 주인님, 뭘 보고 싶으십니까? 아, 스트라이크. 지금 있는 걸 보면 각 모든 별 결과 말고 전체를 보여다 하는 거. 아, 아니다. 예, 이걸 클릭하면 1, 2, 3 모든 다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1 모든 것만 보여줘. 2 모든 것만 보여줘. 3 모든만 보여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야, 다 보여줘. 1, 2, 3 다. 그래서 OK를 하는 순간, 와, 이 범례에 1 모듬, 2 모듬, 3 모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거는 클라우드에서의 존재값.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존재값을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이것 역시 다 보여줘. 1, 2, 3 이렇게.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볼까요? 자, 김성 쭉 뿅. 어, 뭔가 모둠마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네요. 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어레이의 아주 새로운 기능이 하나 있는데, 새로운 장점 소개해 드리면, 우리 김사라 박사님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 이퀘이션을 보면, 음, 여기 없네. 다른 데 있나? 아, 여기 있나? 아, 그쵸. 아, 여기 오케이. 아, 새로운 복수심 추가 클릭해 볼래요? 이렇게 새로운 복수심 추가의 이퀘이션 수식을 볼까요? 수식은 얘는 자동방으로 어레이가 결정되어 있죠. 근데 이퀘이션 이 수식을 보시면 다른 데 없던 것이 있어요. 여기 applied to all이 이퀘이션에 되어 있습니다. 즉 변수값은 다를지언정, 그러니까 고정값, 그러니까 constant variable은 팀마다 달리 정해져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러한 변수값이 저러한 아웃풋을 내기 위한 구조, 즉 수식은 다 똑같았어요. 즉 applied all 된 거죠. 바꿔 말하면 저거를 해제하는 순간 1팀의 수식은 즉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팀, 2팀, 3팀의 수식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1 모듬은 수식은 이렇게 할 것이고 2 모듬은 수식은 이렇게 할 것이고 3 모듬은 수식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예컨대
뭐 미세먼지에 관련된 변인들이 어떤 미세먼지에 추가되는 뭐 하는데 뭐 메커니즘이 있는데 근데 이게 지역마다 가중치가 다르네. 그러면 지역마다 저 수식을 뭐 하다못해 가중치를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그 요렇고 이런 거 있다는 거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두 번째 세션은 실제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 그래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한다. 엑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또 통계청 자료든 뭐든 자료든 엑셀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엑셀 데이터를 소위 엑셀 데이터를 이 시뮬레이션에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델 클릭하시고 쭉 내려가 아하 임포트 데이터가 있네요. 임포트 데이터를 클릭하면 현재 이 모델이 위치해 있는 어, 그 디렉토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외부 데이터, 그러니까 임포트 될 데이터는 똑같은 디렉토리에 있어야 돼요. 일단 똑같은 디렉토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이거를 여기 make template 클릭을 하면 여기서 이제 또 템플릿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한글을 쓰면 좀 깨져요. 저기에서는. 네, 한번 해볼까요? 예. 하면 똑같은 해서 템플릿 CSV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좀 수정을 좀 해봐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면 제너레이팅 할 거냐 물어보죠. without issue. without issue란 표현은 자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없다는 뜻이에요. without issue라는 이슈가 없다.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쫙 내시면 돼요. 그래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디렉토리에 요 템플릿이라는 엑셀의 CSV 파일이 자동으로 생겨요. 이렇게.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 뭔 소리야? 그죠? 어, 그렇습니다. 왠지 1, 2, 3, 1, 2, 3 이게 어레이 같고 왠지 네. 왠지 이게 9.5 이게 뭐지 그 복수의 기회 임계치 같고 95는 복수심의 임계치 같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 숫자를 아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예, 바꿀 수 있는데 어떤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근데 사실 주로 우리는 뭘 주로 사용하냐면 네, CDR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례를 가지고 오늘은 좀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 우리 데이터를 만들어 봅시다. 자, 엑셀을 띄워 두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새 문서 만들어서 음, 됐나요? 또 뭘 바꾸고 싶냐면 실제 복수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어떠한 변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스탁만 된다, 뭐 플로우만 된다, 뭐 컨스턴트 베리어블 된다 이게 아니고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특정 변수 복수심이 실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 첫 번째 열은 타임을 적어주시고요. 타임. 두 번째는 내가 입력하고 싶은 그 변수명의 법리를 쓰시면 되는데 똑같은 거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 어,
실제 복수심이 할까? 실제 복수심 데이터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뭘 추가를 해야 되냐면 내가 실제 복수심 데이터라는 변수명을 여기다 입력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아무 데나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 그래서 유닛은 아마 이게 복수니까요. 네, 복수니까 얘도 복수를 하시고. 자, 중요한 거. 외부 데이터를 받아서 얘는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실제 복수심 데이터. 그렇죠? 그럴 때 이 수식은 뭘 쓰냐면 NaN.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라는 거고 곧 달라질 거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유닛 에러가 다 사라지죠. 그래서 요거 잊지 말아 주세요. 요거. 네, NaN. 실제 별도의 함수에서 NA만 치면 지가 알아서 이거 얘기하려고 하셨던 거죠? 이렇게 뜨네요. 그죠? 그래서 엔터 치면 다 됩니다. 자, 여기서 받을 준비가 끝난 거예요. 실제 복수심 데이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이 모델에 있는 거죠. 어딘가에. 저기 어딘가에. 뭐, 뭐 숫자를 뭐 작게 해서 안 보이게끔 해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처박아 놓고,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여기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 봅시다. 자, 타임은 0에서 24까지였어요. 0, 1, 이런 식으로 이 해서 뭐 쭉 24까지 갈까요? 네. 와, 됐고 각각의 데이터를 처음에 0이었다가 뭐 알아서 해볼까요? 뭐 규칙적으로 해도 되고 뭐 어차피 해서 뭐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쭉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와, 많아졌네요. 여기까지 하셨나요? 어때요? 됐어요? 하는 중? 예, 여기까지 되신 분 고개 끄덕끄덕. 뭐야, 다 안 했어. 강정씨 오케이? 오케이. 이원준, 어, 최지원 하는 중?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준비가 끝났어요. 자, 데이터 준비 끝났고, 받을 준비 끝났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죠? 자, 연결시키는 거 한번, 이거 저장을 좀 해줄까요? 저장, 파일, 저장, 저장. 자, 그래서 저장할 때 어떠 하라고? 아까 그 똑같은 디렉토리,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모델에 있는 똑같은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야 돼요. 예컨대 뭐 실제 데이터 연습,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잠깐 내려놔도 돼요. 아주 신기한 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델 클릭해서 다시 이제 연결해야 돼요. 지금 데이터 준비됐고 받을 준비돼 있어요. 그죠? 변수가 있어요. 모델에 변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칼럼을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아까는 실제 데이터 하나 칼럼이지만 두세 개 더 해도 돼요. 임포트 데이터 클릭해서 브라우저 찾아야죠. 그래서 저는 실제 데이터 연습 이걸 클릭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물어보죠. 그죠? 주인님, 이 엑셀 데이터 같은데 엑셀에 여러 개 시트가 있을 법한데 어떤 겁니까? 시트. 다행히 우리는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시트 이름도 여러분들이 뭐 새롭게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 예컨대 뭐 시트 이름 여기 시트 이름을 뭐 바꿔도 여기서 바로 뜹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이것도 중요한 단계. 살 떨리는 순간. 여기 임포트를 해야 돼요. 자칫하면 임포트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임포트 할 때 no issue가 without issue가 나와야 돼. 뭐지? cannot find variable with name, time.
Perhaps try import 여러분 이런 메시지 떴나요? 다 떴어요? 오케이. 뭔가 에러가 있다고 얘가 짜증내잖아요. 그죠?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뭐지? 근데 잘 보면, 음, 얘가 힌트를 좀 주긴 줬어요. 여기 보면 둘째 줄에, 주인님, 혹시 타임 베링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네요. 오케이 했어요. 밑에 보니까 링크 타입 임포트 비헤이브를 보니까 먼저 임포트 비헤이브를 보니까요. 마지막에 클릭해 주시면 이게 로드 타임 베링 밸류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 값을 입력하는 것 말고도 약간 아까 잠깐 보셨듯이 고정값을 내가 바꿀 수 있고요. 네. 컨스턴트 베리어블을 입력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하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연습을 하기로 한 것이 이제 시계열 데이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기로 했으니까 요걸 선택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또 서브 메뉴들이 있네요. Continuous, Inside, Extrapolate, Discrete 뭐 이런 게 있네요. 이게 뭔가 한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재밌는 것이 링크 타입이 있는데 여기서는 링크란 표현을 써요. 예, 이 모델에서는 그러니까 모델과 외부 데이터가 서로 링크를 하는 건데 링크하는 타입이 디폴트로 다이내믹이 되어 있네요. 저 영어의 뜻은 뭐냐면 주인님이 갖고 있는 엑셀 데이터가 달라지면 시뮬레이션 결과도 달라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 연결만 하면 계속 같은 그 디렉토리에 있는 한 주인님이 원천 데이터 그 외부 데이터를 바꾸신다면 시뮬레이션 결과도 그거를 반영할 거예요. 새롭게 임포트 안 해도 돼요. 그런 뜻입니다. 새롭게 임포트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결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오케이 이 상태에서 임포트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아, import executed without issue. 이제부터 안도의 한숨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교수님, 저는 다른 에러가 뜨는데, 아, 보여줘 봐요. 보이시나요? 아니, 그 팝업창이 딴 데 떴을 거야. 어, 잠시만요. 예, 팝업창이 예. 안 보이시나요? 어, 혹시 그 디렉토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바탕화면에 똑같이 있는데, 아, 그 파일이 열려있지 않은데, 이렇게 떠가지고요. 파일이 열려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어, 네, 네. 그러면 글쎄요. 한번 바탕화면 말고 혹시 이거 바탕화면을 싫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다운로드라든가 이런 데 한번 좀 넣어볼래요? 둘 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슈는 예, 같은 디렉토리일지라도 바탕화면은 얘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 하다못해 그냥 다운로드 디렉토리라도 같은 디렉토리 넣으면 아까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OK가 됐고요. 오케이 하시고 자, 이제 그래프로 돌아오셔서
여기에 표시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셔서 자, 그 변수를 찾아봐야죠. 추가를 해서 어떤 거였나요? 아까 실제 데이터 여기 있네요. 실제 복수심 데이터 뭐 여러분들 찾았나요? 각자 자기가 만든 거 클릭해서 OK를 해주면 되고 근데 여기에 run 하면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run 해봅시다. 플레이를 누르면 4번 그래프가 드디어 나오네. 아, run 해야 나오는구나. 복수심 데이터. 이게 그대로 받는구나. 왜냐면 이 데이터셋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시뮬레이션은 돌리고 돌리고 돌릴 때마다 계속 누적이 되고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저절로 삭제가 되는 소위 시뮬레이션 데이터셋을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든 제가 만든 외부 실제 데이터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없이 변수명을 하니까 얘가 바로 받아줬네요. 이런 식으로 4번 실제 데이터의 그래프가 디스플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됐나요? 잘 됐어요? 최재현 씨. 유닛이 유닛이 뭐였죠? 잠깐만. 화면 공유해 줘봐요. 아까 새로 만든 그 데이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요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일단 화면 공유해 줘봐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그 이퀘이션이 에러 떠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닛 에러 떠가지고 그냥 여쭤본 거였어요. 그래서 유닛 에러 해결됐어요? 네네, 해결했어요. 바로 이거에 복수를 넣었더니까 되는 거예요? 네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뭘 할 거냐면요. 아까 임포트 데이터를 보시면 밑에 있는 옵션 말이에요. 컨티뉴어스가 있고 인사이드가 엑스플로레이트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지? 한번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든 그 엑셀 데이터를 띄워 놓으실래요? 보면 현재 0부터 시작을 됐는데 0에서 좀 삭제해 볼까요? 한 아마 6 정도? 왜냐하면 왜 하필 6이냐면 얘가 6을 보니까 화면에 보이니까 엑셀에서 6까지 이렇게 삭제를 아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행 삭제를 해서 없애버립시다. 아이고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네, 선택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6행까지 삭제를 하고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가 임포트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네. 자,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뿅. 돌아가나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실제 복수 시험 데이터 요거를 보는 거죠. 네. 이하면 제가 까만색의 데이터 이렇게 네, 까만색. 실제 데이터를 보고 계시죠? 근데 모양새가 좀 달라요. 그죠? 아까는 쭉 내려왔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까 그 효과입니다. 지금 6에서 7 넘어가는 사이, 즉
6가지의 데이터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7부터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죠? 네. 저는 7부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7 이하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continuous가 되는 거예요. continuous란 뜻은 주인님이 얘기하신 그 마지막 점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유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유지가 됐잖아요. 데이터가 충분하지 있지 않았을 때 얘는 알아서 그 데이터를 채워주는데 데이터를 채워주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네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거 요가 볼까요? 엑스트라폴레이트 클릭해 볼까요? 외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범위 바깥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값이요? 그 패턴대로 네가 알아서 패턴대로 데이터를 범위 바깥에 있는 데이터를 네가 입력해.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스무스하게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뿅. 그렇죠. 스무스가 내려온 거 연장선에서 내려가네요. 네. 그래서 이걸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포트 할 때, 음, 아, 임포트 할 때 타임 베링 밸류, 즉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때는 약간 한 번 더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컨티뉴어스 옵션을 할 거냐, 엑스트라폴레이트 이게 대표적인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엑스트라폴레이트 외삽하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경우에는 음, 데이터가 너무 독특해.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독특한 데이터를 임포트해서 뭔가 보여주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좀 더 일반화된 내용은 그냥 그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런 익스트라폴레이트 인트라폴레이트 그 이슈가 음, 여기 보면 여기 있죠. 그 위에 있네.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보면 그 컨티뉴어스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끝점을 기준으로 쭉 유지가 된다는 뜻이고, 익스트라폴레이트는 저 점점점점 범위 바깥에 있는 것은 그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더라라는 것이고, 디스크리트는 그 상관없이 어, 주인님이 주신 범위에서 알아서 노는데 마지막 끝점 가지고 쭉 가네요. 대표적으로 저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녹화를 해서 해석까지 어레이 기능하고 외부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거를 좀 소개해 드렸고 그에 대한 약간 고급적인 내용까지 소개해 드렸어요. 혹시 해보니까 뭐 질문 있나요? 뭐 질문 있으면 녹화 끝나고 나서 하시는 거고 하는 걸로 하고요. 어,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그 임포트 관련된 내용은 이걸 보시면 돼요. 이게 QR코드 이거를 보셔도 되고 제가 이것은 임포트 이게 아닌데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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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제가 따로 해놨는데 뭔가 그것도 아니고 이걸로
임포트 데이터 다이로그 이걸로 임포트 데이터. 오케이. 요 QR 코드를 확인하시거나 여러분들한테 요 링크 값을 채팅창 단톡방으로 드릴게요.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뭐 용어로 표현되어 있고 오리지널 이 설명의 오리지널 볼 수가 있으니까 쭉 보시면 다시 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요 설명을 쭉 보면 아하 하시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그리고 처음에 어디 보자. 어, 제일 먼저 말씀드렸을 텐데 힐링 모델링 기도 큐레이션 409 처음에 봤던 어레이가 없는 모델의 모양새와 이퀘이션은 이걸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네, 거기에 대한 QR코드로 영상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무리 하루 녹화는 여기까지.